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전쟁,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군인들이 총 들고 빵야빵야하는 그런 걸 떠올리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평소에도 수많은 국가들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적국에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펼쳐서 약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꿀꺽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득이기 때문이죠. 간첩을 통해서든 그 나라를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고 찬양하는 매국노들을 통해서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해 공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적국들은 우리를 평소에도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약화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전쟁을 우리는 초안전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국인 중국은 수천 년 전인 고대 시절부터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을 연구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집대성한 학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개념은 수십 세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가 있죠. 중국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마치 포크로 케이크를 먹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적국인 한국은 21세기 들어서 정보화 시대에 진입을 하더니만 수많은 정보의 범람 속에서 대중들은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검증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최소한의 검증조차도 밟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찬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정보가 허언증 환자의 뇌내망상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믿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죠. 많이 배운 지식인 계층이나 대통령 같은 국가 지도층마저도 말입니다. 거대해졌고 하이브리드 전쟁에 익숙해진 중국, 쇠퇴하는 중이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이 하이브리드 전쟁은 안타깝지만 중국의 승리로서 기울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에 잠식이 되어가고 있고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나라 안에서는 내전론까지 돌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가 되었으며 대통령마저도 이 음모론을 믿고 계엄을 저질러서 국가안보 시스템을 셧다운 시켜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은 12.3 내란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군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왜 부정선거 음모론을 중국이 퍼뜨렸냐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냐고요?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진짜로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저는 12.3 내란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 2주 동안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대체 누가 퍼뜨렸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고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인 투표 시스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결국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돼.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중국이랑 북한밖에 없잖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현재 북한이나 중국 같은 레드팀이 아니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단히 하이브리드 전쟁을 국가 단위로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자금력이 있는 나라는 현재 중국밖에 없죠. 전쟁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부계정 10개 파가지고 여론 조작하는 것보다 부계정을 수백 개 파가지고 알바들한테 줘서 여론 조작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중국이 퍼뜨렸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험을 위해서 내란을 지지하는 극우를 참칭하는 무언가가 많이 활동하는 톡방에 무작위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을 했어요. 당연히 저를 갖다가 엄청나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누구 때문이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이분들은 놀랍게도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이 주제로 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눌한 한국어로 자신은 이 주제로 대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재차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야기를 할 수 없냐고 추궁하고 반문하자 이들은 저에 대해서 욕을 하고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이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천안문 사태가 누구 때문이었냐는 말에 회피하고 또 채팅방을 나갈 이유까지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이때 확신했습니다. 아, 보처강 또 맞췄구나.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을까? 일단 부정선거 음모론의 역사를 갖다가 한번 짚고 올라가 보죠. 일단 대한민국에 있었던 어떠한 선거든 부정선거라는 의견은 꾸준히 제시가 되어 왔고 또 실제로 부정선거라 가지고 정권이 뒤집어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2012년 대선이 정말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선 이전까지는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이 돌더라도 그냥 술자리에서 자기들끼리 트래시 토크하고 끝나는 수준에서 그쳤었어요. 왜냐?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뚜렷한 증거도 없으면서 메인스트림급 여론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12년 대선 때부터였습니다. 그 출발지는 바로 진보 진영.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초왕 채널은 밀리터리와 역사 채널입니다. 뭐 그런 정치 채널 아니에요. 책임론을 전개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그 출발지가 왜 하필이면은 여기서 진행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친중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중적이었던 정부는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던 그 박근혜 정부였잖아요. 뭐 시진핑이랑 열병식 가가지고 히히덕거리고 그러고 있었고, 그러나 일단은 전통적으로 좀 더 중국과 가깝고 친중 스탠스를 취하면서 동시에 중국이랑 좀 더 많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진영은 진보 진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진보 진영의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의 비밀 경찰서에도 막 들락날락거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핑계 없는 무덤이라는 게 없다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최초의 진보 진영 스피커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고 또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인스트림급 여론으로 키워졌다는 것은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어쨌든 뭐 이종 사촌의 친구의 고모의 의견이었든 어쨌든 그럴싸하게 음모론이 서기가 되어가지고 출시가 되었으니까, 이게 과정은 중국 비밀 경찰서 들락날락거리는 그 일부 친중 정치인들 피셜이라는 것이 가장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고 퍼즐이 끼워 맞춰지듯 납득이 가능한 설명이 아닐까요? 물론 이때 이뤘던 부정선거론은 당시 개소리로 치부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는 스크래치가 갔고 마치 아쿠아리움의 유리가 서서히 금이 번져가듯 자정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저놈들이 먼저 근거 없는 억가를 시전했으니 우리도 다음 선거 때 지면 똑같이 억가해야지. 그리고 이어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서로가 부정선거라고 억가를 시전했고 그 소리는 선거를 한 번씩 거칠 때마다 몇 배씩 증폭이 되어져 갔습니다. 목소리 크면 다 되는 줄 아는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커져가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매몰이 돼가지고 더 이상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검증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거짓과 날조여도 상대방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한계점까지 커져가지고 결국 대통령 등 사회 지도층마저도 잠식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음모론을 퍼뜨려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만약에 진짜 이재명 씨가 친중이라고 칩시다. 그래봤자 5년짜리 시한부 대통령입니다. 뭐 개헌을 한다고 해도 개헌할 때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 특약 이런 걸 넣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 어쨌든 개헌하든 말든 내려오긴 해야 돼요. 중국 입장에서 고작 5년짜리 기간제 아이템에 만족을 할까요? 심지어 그 기간제 아이템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잘 돌아가는 나라예요. 즉 행정부를 견제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부터가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납득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실 건가요? 당장 들고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중국으로서는 일단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정권이자 친중 정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제 아이템이 아니라 영구제 아이템이고, 당연히 독재 정권 특성상 대통령 혼자서 전지전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중국 정부라면은 그 5년짜리 기간제 아이템, 그것도 기능이 불완전한 그런 거 쓰실래요? 아니면은 한국을 독재 정권으로 만들어서 영구제 아이템, 그것도 전지전능하고 확실한 그런 템 쓰실래요? 그럼 중국은 한국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권위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가지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투표에 대한 신뢰성 자체를 저하시킵니다. 그럼 국민들이 서로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가 않는 수준까지 가겠고 서로 편가르다 싸우겠죠. 그렇게 대립이 극한까지 치달았을 때 어느 한쪽에서 미친 척하고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내전으로 직행합니다. 내전이 나면은 여러 군벌들이 군웅할거할 텐데, 이때 군벌들한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미국을 싫어해. 근데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지원해주네? 그러면은 그 군벌은 겉으로나마 그날부터 친미주의자 되는 겁니다. 왜? 군벌들끼리의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광화문에서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생존을 위해서라도 보통은 나를 지원해주는 나라를 지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국으로서는 간단해요. 일단 될 법한 애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동시에 다른 군벌들도 조금씩 지원해주면서 밑밥 깔아놓고 나서 간보는 겁니다. 될 법한 애가 얘가 갑자기 말아먹었으면 다른 애로 갈아타버리면 되니까. 그러다가 진짜로 내가 밀어준 군벌이 한국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의 독재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날부로 높은 확률로 대한민국은 친중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도자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온몸에 피칠 갑하고 수체들을 갖다가 들여 밟으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내려오려고 할까요? 아니, 내려오면은 보통 정치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장기 집권을 할 테고 당연히 중국은 이렇게 영구제 아이템 얻게 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서는 나라가 개같이 말아먹히는 대표적인 레파토리가 바로 저거예요.
자, 유엔에서 잘 중재해가지고 투표했어. 근데 서로 투표 결과에 불복해. 그러면은 서로 싸우다가 유혈 사태 나고 내전 나죠. 난민 한도 초과죠. 유니세프 광고 또 뜨죠. 그러다가 누가 또 통일해가지고 독재하죠. 그러다가 독재 끝나면은 또 어찌저찌 해가지고 투표 한번 하죠. 또 양측 또 불복하죠. 유혈 사태 나죠. 또 내전 나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정착을 못하고 계속 해가지고 투표 내전 독재, 투표 내전 독재 이렇게 해서 무한루프 도는 거 너무나도 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독재자를 지원해줬던 나라는 온갖 각종 이권 얻어내고 뭐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 불쌍한 척, 도와주는 척 하지만 뒤에 화장실 가서는 계좌 입금된 거 보고 나서 너무 좋아라 죽고 이러잖아요. 지금 제가 나열해드린 중국의 계획대로라면은 우리는 이미 중국에게 하이브리드 전쟁 패배 직전 99%까지 왔습니다. 지옥 문턱 앞에서 대한민국이 까치발대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시위 도중에 양측 유혈 사태 나거나 내란 한번 또 터진다? 그럼 사건 발생 이후 6시간 안에 이 나라 소말리아 됩니다. 국내에서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도적에게 유린당하거나 굶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해외로 가면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언제 어디서든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혹은 난민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사회 밑바닥에서 접시 닦으시면서 생활고에 시달리셔야 되고요. 대한민국 절대로 자급자족 가능한 나라 아니에요. 만약에 각 세력이 다른 군벌들끼리 수출입한 거 틀어막고 물자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진짜로 내륙이나 도심지에서 1년에 100만 명씩 굶어 죽는 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싫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주변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 믿는 사람 있으면은 병먹금 하십시오. 어차피 그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생각을 고쳐먹게끔 하려고 한다? 안 될 확률 99%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습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구평평이들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과학적 근거를 갖다 줘도 눈기막 하잖아요. 결국 코로나 락다운 때 감염자들 격리 조치하듯이 그런 음모론자들끼리 알아서 모여서 떠들라고 하시고 커뮤니티에서 퇴출시킵시오. 멍청함은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정상적인 대다수 일반인들 오염시키지 못하게 그들만의 공간에 격리 수용되게끔 병먹금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진핑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 부처강 이현규 역시 중국과 북한을 향한 하이브리드 전쟁 이미 시작했으며 북벌은 이로써 이미 개시되었으니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